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스키냥기입니다. 오늘은 참 슬픈 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김환 작가님의 죽은 자의 집 청소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첫 번째 스텝. 양손에 납작하고 투박한 검은 상자 2개를 들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저 높은 곳에 머무는 엘리베이터가 내가 서 있는 1층까지 내려오길 잠자코 기다립니다. 현장에 처음 방문하는 날이면 엘리베이터는 아득한 곳에 기거하는 낯선 존재로 느껴집니다. 습관적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들어 2자리였던 붉은 숫자가 점점 겸손하고 낮은 숫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시선은 문 위의 숫자를 향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마음에 스미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시간이란 모든 이에게 그런 방식으로 공평하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군요. 지난달에 돌아가신 당신도 생전에 바로 이 문 앞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이어보면 꽤 오랜 시간을 보냈겠죠.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는 이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께 4mm의 강인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보호 장구가 들어있습니다. 파란색 수술용 글러브와 역시 파란색 신발 덮개, 그 안에 더 씻는 투명한 파란색 비닐로 만들어진 또 다른 신발 덮개, 하얀색 방진 마스크와 연한 회색의 방독 마스크,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데 요긴한 공구 따위가 손잡이가 달린 2 상자에 나누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보호 장구들은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피부와 같습니다. 콘돔이 생명의 인티를 막듯 이런 보호 장구의 얇은 막이 나를 감염과 오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낯선 존재였던 엘리베이터는 선뜻 좌우로 품을 열고 정해진 층까지 나와 함께 동반 상승합니다. 이때 코는 어느 때보다 예민해져서 무심코 그 안에서 뭔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긋한 남자가 쓸 법한 고전적인 화장수 향기, 막 배달된 피자 냄새,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머문 듯 아련하고 기괴한 냄새. 밀폐된 공간에서 후각의 추적 능력이 한껏 고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어 나를 내보내고서 이 추적은 더없이 집요해집니다. 사실 내일은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죽은 사람이 만든 냄새가 가져다 줍니다. 그 냄새를 극적으로 없앴을 때 내 비즈니스는 성공하지요. 대가로 살아있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용서하세요. 문 앞에 도착하더라도 애써 예의를 갖춰 배를 누르지는 않겠습니다. 저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것이니까요. 1장. 홀로 떠난 곳을 청소하며. 캠핑 라이프.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 해가 저물 무렵에 전화가 걸려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상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덧붙인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골치 아픈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보시면 알게 될 테지만 아무튼 살림이 없는 간단한 집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덧붙이면서도 목소리는 차분했고 사무적이지만 차갑지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굳이 더 캐묻지 않았다. 상대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20분 넘게 시간을 할애해도 막상
맞닥뜨리는 현장 상황은 그 설명과는 딴판인 경우가 있고, 짧은 몇 마디와 절제된 표현만으로도 현실을 정확하게 제대로 암시한 경우도 있다. 신을 갓 넘은 듯한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매물에 대해 묘사하는 능력을 오랜 시간 터득해왔을 것이다. 전날 늦은 밤부터 내리던 비는 우리가 출발한 새벽보다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그치지는 않았다. 미끄럼 방지턱이 없는 좁은 대리석 계단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내리며 넘어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이미 반들반들하게 광택이 나는 새 제품으로 바뀌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준 대로 번호를 누르자 옆집에서도 들릴 만큼 명쾌한 잠금 해제 신호음이 울렸다. 이번엔 나조차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죽인 채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손잡이를 비틀고 집에 들어섰다. 섬유 유연제의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뒤엉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코에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예상 밖의 광경에 곤두섰던 신경은 금세 놀라움이라는 감정 뒤로 밀려났다. 자살 현장에서 뜻밖의 마주한 캠핑장. 연분홍색 텐트가 방 한가운데 둥그렇게 세워져 있다. 입구에는 소주병 17개가 놓여있고, 텐트 안에 두꺼운 에어매트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다. 누가 봐도 이곳은 잠시 머물고자 꾸린 거처이다. 방이라는 공간에 놓여 이상하게 보일 뿐, 그대로 강변의 자갈밭이나 숲으로 옮겨 놓아도 이상할 것 없는 풍경이다. 주변엔 TV도 화장대도 없다. 입주자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흔히 행어라고 부르는 천장과 바닥을 잇는 여러 개의 금속 봉으로 이루어진 옷 보관 랙뿐이다. 베란다에는 이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란색 폴리프로필렌 박스 여러 개가 납작하게 접힌 채 세워져 있다. 수채를 세어보니 5개. 모서리에 필라미트 테이프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것이 벌써 여러 차례 이사하며 사용한 모양새이다. 그녀의 모든 살림은 이 5개의 노란색 상자에 고스란히 담겨 정식 이사업체가 아닌 개인이 운전하는 경화물차나 작은 승합차로 옮겨져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지하방에서 계단이 많은 지상의 집으로 전전했을 것이다. 텐트와 화장실 입구 사이 장판에 혈액이 말라붙어 있다. 불쾌한 라벤더 향을 견디며 조심스레 엎드려 바닥을 닦아낸다. 화장실 전등 스위치가 있는 벽면에도 피가 말라붙어 있다. 그녀는 화장실 위 천장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관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것이다. 바닥을 닦다가 앉은 채로 잠시 천장의 가스관을 올려다본다. 문득 내가 그녀의 시점으로 이 공간을 내려보는 듯하다. 저기에 매달렸다면 그녀가 생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잠시 뒤에 내가 분해하려는 바로 저 텐트의 정수렸을 것이다. 시도철도 모르고 찾아오는 인간의 상상이란 잔인하다. 모든 살림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삶을 끝내려는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친구여, 이 모든 것이 그저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함께 꾼, 깨고 나서 돌아보면 웃어넘길 한낱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말하자. 유품을 담은 봉지와 마대를 주차장으로 내릴 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작은 남자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나에게 유품 정리업체에서 왔냐고 묻고는 자신을 이 건물의 계단 청소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30살이나 됐을까?
착한 분이었어요. 인사성도 바르고 맨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가슴이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스키냥이었습니다.